성종시로 236권 성종 21년 1월 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백간을 거느리고 망골례를 행하였다. 또 두 대비 전에 하례를 올리고 표리를 올렸다. 성종시로 236권 성종 21년 1월 1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면정전에 나아가 하례를 받았다. 왕세자도 수반하였다. 전설사 수 김은기가 전문을 읽었는데 전교하기를 그대가 전문을 잘 읽었다. 그러나 이는 단지 한 특기일 뿐이다. 전번에 그대가 홀로 성리대전을 진강하였는데 그 의미를 매우 밝게 통하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은대를 하사한다 하였다.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1일 갑인 세 번째 기사 1490년 명홍치 3년 인정전에 나아가 회례연을 열다. 외인, 성능 등 39명과 야인, 남나 등 85명이 들어와서 참석하였다. 승지에게 명하여 수를 내려주게 하고 인하여 물품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성종시록 236권 성종 21년 1월 1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허종이 치게 하기를 도내의 무언을 발설하는 사람들을 가두고서 평문으로 실정을 알아내기가 어려우니 그 가운데 이의 형상이 명백한 자는 형신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의정부 영도는 이상에게 보이게 하였다. 심현은 의논하기를 아랫 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이제 허종의 말한 바를 보건대 본도의 백성이 부원을 선동하기를 좋아하니 말의 근거를 끝까지 추ек하려고 하면 형세가 반드시 만연되어 마침내 시끄러운 데 이를 것이며 또한 실정을 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 일찍이 내린 유서에 이르기를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의 뜻을 밝게 알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최선이 됩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압송한 사람과 도내의 각 사람의 일의 형상이 명백한 자를 농명하여 다시 아래게 한 뒤에 조율해서 벌을 결정하여 그 나머지 사람을 경계하소서 하고 홍은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부언을 퍼뜨린 자는 반드시 한 사람이 아닐 것인데 전하에 서로 끌어들이면 형장 밑에서 죄 없이 목숨을 잃은 자가 많을까 두렵습니다. 국가에서 이의 형상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아는데 끝까지 추ек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다시 끝까지 추ек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찾아내지 못할 듯하니 특별히 폐기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이 극변은 의논하기를 대저 부언은 추ек해 밝히기가 어려우며 온 도가 흉흉한데 어찌 하나하나 실정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형장을 가하면 사람이 다치는 것이 반드시 많고 인심이 더욱 동요될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지금 비록 내버려 둔다 하더라도 뒤 세상을 경계할 만하다고 여깁니다 하고 손수녀는 의논하기를 영안도 사람이 부언을 선동하기를 좋아하고 옳고 그름을 변경시켜 어지럽게 한 것이 지금만이 아닌데 만약 그들을 사납게 제어하면 시끄러울 듯하고 너그럽게 다스리면 거만할 듯합니다. 너그러움과 사나움을 맞게 하고 강하게 하거나 유하게 하는 것이 서로 알맞은 뒤에야 다스리는 도를 거의 얻을 수 있는데 이제 망령되게 부언을 선동하여 관찰사로 하여금 금문을 당하게 하였으니 이제 만약 징계하지 아니하면 두 사람을 경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사에 관련된 사람을 하나하나 끝까지 추ек하면 소란하여 원망을 일으킬까 두렵습니다. 다만 말을 만들어낸 주모자와 말을 전한 자는 율에 의하여 주의를 과하는 것이 가합니다. 만약 한 지방의 어리석은 백성이 소란할 것을 염려하여 관찰사만 논지하고 부언을 퍼뜨린 자는 징계하지 아니하면 이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고 이 극규는 의논하기를 부언이 발설된 것은 온도가 모두 그러한데 만약 강제로 말을 낸 사람을 추ек한다면 어리석고 미혹한 무지한 백성이 형벌을 받고 목숨을 잃은 자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발설한 일의 형사기 명백한 자가 있으면 우선 서장에 의하여 형문하고 만약 만연되어 귀일하지 못하면 다시 품하여 시행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이 지방은 예로부터 어떤 말이 자주 일어나니 다스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부원 때문에 곧
관찰사를 체임시켰는데 만약 말을 만들어낸 자를 끝까지 추격하여 엄하게 징계하지 아니하면 대체에 적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도 인심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이를 형상이 명백한 자는 서장에 의해 형추하여 실정을 밝혀서 주의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관찰사의 아랜 바에 따르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4일의 정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4일의 정사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간 조지서가 아뢰기를 신이 적발한 태안군수 송굴의 불법이 9가지가 있습니다. 성삭 등의 물건의 호를 계산하여 나누어 정하고 하나하나 직납하게 하였는데 이는 모두 비록 쓸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두는 것이 편맹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곡물 미수라고 일컫고는 혹은 두 말씩 혹은 서너 말을 교묘히 명목을 받고 거두었고 생마와 같은 것까지도 두회하여 거두었는데 신이 송부를 불러 생마를 쓸 곳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장차 그 물을 엿겠다고 합니다. 군에는 어염의 이가 있으니 한 사람의 향리로 하여금 어염을 가지고 생마를 구하여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황해는 바닷가에서 천하게 여기는 물건이므로 비록 아사 2조를 시켜서 취하도록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이제 온 골백성을 써서 15로 통을 만들어 수량을 정하여 거두며 혹은 창고 직숙이나 아사를 여러 가지로 활용하여 조금이라도 지연됨이 있으면 골도라고 하며 호미나 도끼, 자귀 등송을 모두 거두어 빼앗고 들 것만큼도 용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을에 철장이 있으면 야련히 할당이 있을 것인데 어찌 남는 것이 없겠습니까? 백성에게 사납게 거두지 아니하더라도 철을 쓰기에 넉넉합니다. 그리고 혹은 표피값이라고 일컬고 혹은 말값이라고 일컬으며 명목 없이 거두는 것까지 모두 면포로서 기한을 정해두었는데 조금이라도 수량이 차지 아니하면 가마솥이나 쟁기, 보습부치를 모두 다 거두어 취하니 가난한 백성이 무슨 수로 밥을 지어 먹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면포, 분투 등의 물건을 병마, 절도사의 처소에 법을 어기면서 보냈고 또 흉년을 구제하는 과염의 수량을 갑절로 거두어 사사로이 쓰면서 기탄하는 바가 없으니 그 방자하게 수탈함이 이처럼 심한데도 또 청송에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지난해 여름부터 겨울까지 무릇 전택, 노비의 소송으로 의논하도록 접수하여 본군에 송부한 것이 무려 30여 사건인데 단지 한 가지 일만 판결하였을 뿐입니다. 촌나의 농민이 억울함을 품고서 폐기를 구하는데 관리의 태만함이 이와 같으니 원통하고 억울함을 어느 때에 거치게 하겠습니까? 또 무신년 기유년 양년에 완초 130여도를 모두 민간에서 거두었습니다. 전 그대 모두 추국하셔서 신이 보건대 사창의 삼면에 누구가 높이 솟았고 재물가곡씩 차서 넘쳤으니 백성들에게 사납게 거두고 착취하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이에 이르렀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정에서 아무리 무유를 가한다 하더라도 실제의 혜택이 백성에게 미칠 수 없는 것은 이 같은 수령이 그들을 침하하기 때문이다. 이미 행대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였으니 마침내는 마땅히 자복할 것이다 하였다. 장령 홍형이 아뢰기를 송그리 수터라의 백성을 해롭게 하였으니 청컨대 그 직을 파면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주액하기를 기다려서 주의를 결정한 뒤에 파직시켜도 늦지 아니하다 하였다. 한납 이 시기에 아뢰기를 도중에서 엄살을 승상하고 무격이 성행하니 청컨대 검령을 다시 밝혔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검지하는 법령이 대전에 나타나 있는데 관리들이 잘 거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였다. 홍명이 아뢰기를 본부에서 엄살을 적발하는 것은 모두 죄주었고 무녀가 도중에 있는 자는 모두 성 밖으로 내쳤으니 금지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이 시기 또 아뢰기를 신이 보건대 예전에는 관방이 튼튼하고 세밀하기 때문에 서울과 외방의 도적이 서로 통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관방이 허술하여 문인이 없는 자도 마음대로 왕래하니 이를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해세로 하여금 예년대로 검찰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사신이 논하기를
조지서가 어사가 되어 송굴의 이를 적발하여 배척해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여 세밀하게 하자를 찾아서 모든 잘못을 갖추어 진술하였는데 조지서의 성품이 매우 엄엄하고 치우쳐서 남의 잘못을 적발하는 것을 좋아하여 자기의 임무로 삼기 때문에 여러 번 어사가 되었고 항상 성화처럼 달리고 번개처럼 다니면서 관부에 출입하기를 송골매처럼 하므로 사람들이 맹호라고 이르고 인니가 갑자기 보아도 조조 하면서 그 이름을 말하지 못하였으니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겁내게 함이 일체 이와 같았다. 순환할 때 복색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혹은 관복을 입기도 하고 혹은 미복을 입기도 하여 사람들이 그 하는 바를 헤아리지 못하였다 하였다. 왜 이리 나쁘게 썼어? 두 해는 사람의 머릿수로 세금을 거두는 것이다고 가혹하게 세금을 거둠을 이릅니다. 성주시로 236권 성중 21년 1월 4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조지서가 아뢰기를 제도의 군헌의 의창국식의 수량이 원액만 있는데 석전에 쓸 것과 교관을 먹이는데 그 비용이 작지 아니하며 또 경인년과 알사년에 흉년구제로 나누어 수가 아직 수량을 다 채우지 못하였으니 이로써 해마다 줄고 달마다 감소되어 만약 수백 년이 지나면 그 남은 것이 얼마이겠습니까? 시는 듣건대 경주의 14만 석과 평양의 20여만 석은 한각 그 액수만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성시에 있어서는 국가가 승평하여 진실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무력을 쓸 만한 지역이므로 만일 불의의 사변이 있으면 군사와 식량을 먼저 준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손진이 제 나라에서 곡식을 사들이자 성인이 경에 써서 그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비난하였습니다. 한나라 초기에 천하가 재력이 다하였는데 가산이 상서하여 축적할 계책을 말하자 문제가 백성들이 조세를 경감하여 생활하게 하고 농성을 권장하여 마침내 대창의 곡식이 묻고 쌓여서 돈깨미가 문드러지고 곡식이 썩는 데 이르렀습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3년을 경작하면 1년 먹을 것이 남는다고 하였는데 중국은 토지가 기름져서 3년을 경작하더라도 1년 먹을 것이 남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토지가 좁고 메말라서 곡식이 생산한 일정한 수량이 있으니 그렇지 못할 것이 명백합니다. 마땅히 해마다 준비하고 달마다 쌓아서 점차로 축적하는 것이 가합니다. 나라에서 수령이 바뀔 때 축적한 바를 상계하는 법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 사사로운 뜻에 따라고 결코 준행하지 아니합니다. 신은 원하건대 수령은 이제부터 기한이 차서 갈리는 자와 죄를 잊고 파면되는 자는 그 축적의 다수를 헤아리지 말고 모두 상계하게 하여 감사가 그 허실을 살피고 또 수령으로 하여금 서로 해유를 교부하도록 영구히 항식으로 삼으면 의창의 소비하는 바를 거의 채울 수 있을 듯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이 말과 같이 하면 저축이 넉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지금 군자감의 수용과 의창의 축적이 과연 모두 넉넉하지 못하니 해주로 하여금 조종조에 축적한 수량과 지금 축적한 액수 및 축적할 방법을 상의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주시로 236권 성중 21년 1월 4일 정사 네 번째 기사 금제사 이계동이 김막동 김경이와 그 아내 기질이와 봉산사람 이실과 수원사람 이실을 체포하여 왔다. 임금이 묻기를 어떻게 체포하였는가 하니 이계동이 아뢰기를 정월 초 1일에 재령 끝에 있는 5고을 군사를 조발하여 재령 서면에 신축평에 모여 신과 군관 등이 길을 나누어 군사를 거느리고 산과 들로 몰아서 달리게 하였더니 도적이 몰래 전지 가운데 숨었는데 전의 만호 박산이 군사를 거느리고 포위하자 도적이 갑자기 나와서 화살 수십 발을 쏘면서 포위를 무너뜨리고 달아나는 것을 박산이 말을 달려 쫓으며 편전을 쏘아서 김막동의 발바닥을 명중시키고 인하여 위협하기를 너가 활과 칼을 넣고 꿇어 앉지 아니하면 다시 한번 살을 쏘아서 바로 죽이겠다고 하자 도적이 그 말대로 함으로 곧 사로잡았습니다. 박산이 또 말을 달려 김경희를 쫓아 활을 쏘아서 왼쪽 어깨를 맞추니 김경희가 손을 모으고 꿇어 앉음으로 또 잡았습니다. 김막동은 날래고 용맹스러움이 뛰어나므로 간사한 무리가 몰래 나타날 것을 두려워하여 그 손바닥을 뚫어 새끼로 빼앗아 잡았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김막동이 극도로 공공해졌고 그 무리도 흩어져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인데 손바닥을 뚫는 것은 가혹한 듯하다.
박산의 공이 작지 아니하니 동반에 서용하라 하고 이 계동에게 대홍필단 천릭 하나 녹비와 전정구 하나 대전 일부 활 한 장, 표피 한 장을 내려주고 종사관 한 사람과 군관 10사람에게 각각 호피 한 장, 활 한 장을 내려주었다. 승정원의 전교 하기를 김막동이 도둑질 한 곳 및 같은 무리와 와주 등을 승지 이종호가 극진히 흰문하여 아래라 하고 또 옷으로 이르기를 김막동에게 묻기를 어느 해 일어나서 강도가 되어 전후에 죽인 것이 몇 사람이며 남의 가산을 빼앗은 것이 몇 곳이며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 몇 명이냐. 너가 이미 컨주를 범하여 이제 조금 더 숨길 수 없으니 원한으로 거짓 남을 끌어들이거나 같은 무리를 숨겨서는 안 된다. 관절선 일도의 주인인데 너가 어찌하여 작물을 겁탈하고 화살까지 쏘았느냐. 만약 감사가 작물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너가 감사를 죽였겠느냐라고 끝까지 물어서 아래라 하였다. 성종시력 236권 성종 21년 1월 5일 무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봤다. 성종시력 236권 성종 21년 1월 5일 무 두 번째 기사 경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최호가 아뢰기를 유자강은 첩의 자식일 뿐만 아니라 임사원과 더불어 중죄를 같이 범하였으니 그 제주가 아무리 일컬을만 하다고 하더라도 덕망이 없어 제주의 직임을 제수할 수 없습니다. 또 사법시효 상임원 장하관은 본래 도제주를 두는 아문이 아닌데 이제 정성부 제수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장하군의 임무는 가볍지 아니하므로 세조대왕께서도 일찍이 제조가 되셨으니 그 임무의 중대함이 이와 같습니다. 하자 임금이 영사 홍응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사복시와 상임원의 도제도를 설치한 것을 전에 대간이 말하였는데 오늘 대간이 무령군의 일로 그것을 말하면서 위로 선세에 미쳤으니 이는 어찌하여 전후 대간의 말이 어긋나는가 하니 홍응이 대답하기를 사복시는 마정을 중요한 임무로 삼고 상임원은 의대의 진상을 중요한 임무로 삼으며 장아군은 기공이 매우 많으니 진실로 두돈 덕망이 있는 이가 아니면 진정시켜 따르게 하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최호가 아뢰기를 유자강이 경연 특징관이 된 것도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령군이 특징관이 된 것이 오래인데 이제 어찌하여 비로소 말하는가 하였다. 최호가 또 아뢰기를 금년 내에 농작을 설비하는데 판공하기를 독촉하여 만일 기한에 미치지 아니하면 채찍질이 따르고 따라서 속을 징수하니 제사인 노비가 폐해를 받으니 진실로 많습니다. 청컨대 정지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기년의 행사는 옛부터 있어 혹은 토우를 만들기도 하였으니 어찌 희롱하는 놀이라고 말하겠는가. 진실로 농사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만약 패단을 만드는 자가 있으면 내가 장차 죄를 주겠다 하였다. 홍응이 아뢰기를 요즘 수령의 불법한 일을 적발하여 군대를 보내어 공문하게 하였는데 신은 생각하기를 왕년한 사이에 영무가 폐해를 입을 것으로 여깁니다. 대저 여러 고을의 환상과 공부를 수납할 때에 원수만 거두고 나머지가 없으면 원반하는 자음에 어찌 휴험이 없겠습니까? 이 같은 작은 일은 대관을 보내어 공문할 것이 못됩니다. 그도 감사로 하여금 공문하게 아뢰게 하소서 하였다. 득진관 유자광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분대가 그 고을에 이르면 어진 수령은 그 청렴하고 간소함을 믿고서 숨기고 감추지 아니하는데 탐호한 자는 적발될 것을 두려워하여 간사하게 가리고 덮으니 이로 말미암아 어진 이는 적발을 당하고 탐호한 이는 면함을 얻는데 수령의 가축과 노비가 수령이 지나치다고 적발당한 것을 불법이라고 지목하여 공문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적발되었는데도 놓아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였다. 유자광이 또 아뢰기를 신이 요사이 전라도에 가서 듣건대 흥양 외적의 일은 수적이 아니라 바로 외적입니다. 지난 11월 초 7일 사이에 외선 6척이 흥양으로부터 들어와 육지에 일식가량 지나서 백성의 제사를 노력하여 배다 싣고 바다를 건너면서 장흥부 녹도를 지나가다가 만호와 종일 서로 싸웠으며 경상도 지역을 향하고 갔다고 하니 그것은 수적이 아닌 것이 명백합니다. 또 듣건대 외적이 침략할 때 두 사람이 피살되고 두 사람은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하자 홍응이 말하기를 신이 박승손의 서장을 보건대 군사를 청하여 스탐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신이 또 생각하기를 경상도는 오사을포에서 전라도는 어란달도에서
그도의 쑥은 절도사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서로 기각의 형세를 만들어서 여러 섬을 탐색하면 적선을 잡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궁방에 간직된 외인의 활과 화살을 보았는데 그다지 굳세지 아니하였으니 활 속에는 장기가 아닌 듯하다. 다만 우리나라 군사가 먼저 스스로 겁내고 나약한 것을 근심할 뿐이다. 전번에 특송 유해인들이 와서 말하기를 대마도 일기수는 지난해 큰 바람으로 흉년이 거듭들어 사람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으니 반드시 노략질할 것이다 하였으니 흉년이 들었는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혹시 나를 속여서 장차 도둑질할 계책이 아니겠는가. 만일 절도사 등으로 하여금 수색해서 잡게 하며 마땅해서 장수를 특별히 보내어 정병을 거느리고 미리 약속하여 어느 곳을 기약하고는 기회를 타서 섬멸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내 농장은 음력 정월 보름날 궁중이나 민가에서 볏집으로 곡식 이삭을 만들어 그 해에 풍년 들기를 빌던 일이다. 궁중에서는 좌우로 편을 나누고 그 만드는 솜씨로 겨루 이기는 편에 상을 주었다. 기인년은 풍년이 들기를 비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5일 세 번째 기사 사안부에서 이봉의 죄상을 아뢰고 임금의 재계를 청하였는데 명하여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보이도록 하였다. 심의 연필상 홍응 예급배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조율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어린아이로 임금을 대우하는 것은 신하의 죄가 무엇이 이보다 크겠습니까? 비록 어둡고 어리지러운 조정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감히 하지 못할 것인데 더구나 성명한 때 누가 이런 마음을 품겠습니까? 이봉은 여러 조정의 재상이고 또 학문인데 아마도 여기에 이르지는 않았을 듯합니다. 다만 자기의 죄를 변명하기에 간절하여 말이 불경에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 이것을 죄줄만 합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이봉의 상소는 자기의 죄를 변명하고자 하여 문자 사이에 말이 불경에 관계되었으니 죄는 마땅히 중하게 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다른 뜻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손수녀는 의논하기를 이봉이 비록 변명하려고 하여 말이 불경에 관계되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죄를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오세겸은 의논하기를 이봉의 범한 바가 아마도 본래 원정은 아닐 듯합니다. 그러나 이미 승복하였으니 조율하여 죄를 과하소서 했는데 전교하기를 조율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5일 네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전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 우현손 우후 조익문 순천부사 김수정 순천명방 기관 이훈이 방어하는 모든 일은 미리 먼저 조치하지 아니하여 다로포 등지에 외선이 하륙하여 마음대로 도둑질하고 사람을 살해한 죄는 각각 장 100대에다 먼 변방에 보내어 충군하고 이후는 향리임도 유 삼천리에 준하여 속을 거두게 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오현수는 직천만 거두고 외방에 부처하고 조익문은 장을 속바치게 하고 충군하며 김수정은 장만 속바치게 하고 이후는 장 100대를 치게 하였다.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5일 다섯 번째 기사 이조의 전교하기를 홍백경은 나이가 20이 찼으니 동반직을 수라 하였다. 홍백경은 임금의 누이 명숙공주의 아들이다. 그랬구나.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5일 여섯 번째 기사 무령군 유장강이 아뢰기를 오늘 대간이 또 신을 논하기를 장옥은 제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또 특징관의 열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다고 하였으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6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6일 김이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구숙손이 아뢰기를 가농장이 비록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공장을 많이 모아서 그 생업을 폐기하게 하니 배단이 셀 수 없이 매우 많습니다. 새 짐승과 밭갈이 하는 지압이 들밥을 나르는 지엄이 누에 치는 여자, 배 짜는 할멈의 모양을 풀과 대나무 같은 것을 쓰는데 자르고 휘고 새기고 허물어뜨려서 마침내 쓰지 못하게 되니 이는 이른바 이익이 없는 것을 만들어 이익이 있는 것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청근대 여러 가지 모형은 마련하지 말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는 조종조에서 모두 하였는데 인형을 만들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농사하는 일을 형상하겠는가. 추교하는 것은 마땅히 도로 거두어 쓸 것이니 무엇이 허업이 되겠니 있겠는가 하였다. 그 숙손이 또 아뢰기를 황해도 칠참은 중국 사신이 왕래할 뿐만 아니라 상시로 사명이 연달아 다니기 때문에 이로써 영로가 잔패합니다. 그 가운데 용천, 검수 두 역이 가장 심하니 만약 다시 수년을 지나면 장차 지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전에 대로의 각 참은 일수가 20명이고 중로는 15명, 소로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칠참은 중로입니다. 군적을 할 때 칠참 일수의 자제를 빠짐없이 검괄하여 모두 다른 역을 정하였으니 상근대 올려서 대로를 만들고 특별히 모휴를 더 하소서 하자.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영사심해가 대답하기를 칠참은 인물이 잔망하여 고역의 갑절로 증언이 마땅히 준유를 더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해사로 하여금 소복할 계책을 의논하게 하려 하였다. 심해가 아뢰기를 신이 저번에 계승부 학궁을 보니 대성전의 선상과 십철의 소상이 혹은 팔과 다리가 떨어지기도 혹은 채색이 벗겨지기도 하였으니 만약 중국 사신이 보면 국가에서 존숭하는 뜻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 소상은 옛 제도에 맞지 아니하니 위판으로 개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자, 성현이 말하기를 평양 각궁에선 선성과 십술이 모두 소상하고 또 요동 반궁에도 소상을 설치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전조로부터 모두 소상을 설치하였으니 그 유래가 이미 오래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소상은 전조의 구물이므로 아마도 갑자기 개정할 수 없을 때라 하다. 학궁은 빨리 수리하게 하라 하였다. 시간간 성세명이 아뢰기를 신이 경기 문패사로 여러 고을을 순환하니 한교가 혹은 초가인데 도계가 완전하지 못하여 비가 새고 바람이 치며 제복이 찢어지고 들어오며 조두를 갖추지 못하였으니 국가에서 학교를 세우고 스승을 높이는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청근대 빨리 수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마땅히 제도 감사에게 유시를 내려 여러 고을의 학궁은 제도에 의하여 수리를 끝마치게 하고 초가는 곧 귀하로 듣게 하겠다 하였다. 기사관 이희락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집사로서 여러 맹전을 보니 제복이 모두 찢어지고 양관은 영이 없으며 또 수판의 장단이 혹격시에 맞지 아니하니 청근대 모두 개정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해사로 하여금 검찰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추교는 마소의 먹이로 하는 말은 풀을 말한다. 칠참은 황해도의 요로에 있던 경천, 용천, 검수, 동선, 검교 등의 7개의 참을 말한다. 십철은 공자 문화 10사람의 고제를 말하는 곧 안회, 민작은, 염, 백우, 중궁, 제아, 자공, 염류, 자로, 자유, 자하를 말한다. 소상은 찰흙으로 만든 사람의 형상을 말한다. 도계는 벽에 바른 흙이다. 조두는 제사에 쓰는 그릇을 말한다. 영은 갓끈을 말한다.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6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이조판서 성준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어리석고 용렬하여 전조에 있은지 지금 3년입니다. 전조는 책임이 중하므로 비록 어진 자라도 오래 있을 수 없는데 더구나 신의 못난 재주이겠습니까?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성준이 다시 사양하자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6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성준을 자 헌대부 의정부 우참찬으로 정문영을 자 헌대부 이조판서로 한부를 자 헌대부 낭성군으로 삼았다.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6일 김이 다섯 번째 기사 임금이 네바논에 나아가 홍백경에게 이르기를 예로부터 귀척의 신하는 교만하고 방탕한 것으로 화를 이루는 것이 많으니 너는 마땅히 경건하게 몸을 가져서 혹시라도 교만하고 사치하거나 엄난하고 방탕하여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하기를 홍백경은 이로부터 조금 스스로 몸을 단속하였으나 주색의 욕심은 끊지 못하였다. 뒤에 경조정랑에 임명되었는데 임금이 또 온 율시 한 편을 내려주었다. 그 가운데 고문할 때는 먼저 무고를 생각하고
죄수에게는 지체됨을 두려워하라는 글귀가 있었는데 보는 이가 말하기를 참으로 제왕의 말이다 라고 하였다. 승조시로 236권 성종 21년 1월 7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종묘 봄 제사의 향축을 친히 전하다. 선조시로 236권 성종 21년 1월 8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올량업의 상호군 김사하례 등 8사람이 와서 도의를 바치다. 성조시로 236권 성종 21년 1월 8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무령군 유자광이 상언하기를 어들에 생각하건대 대관이 신을 논박하여 신으로 하여금 조정의 반열에 끼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공의가 있는 바이므로 신의 무상함을 무엇으로 가리겠습니까? 매양 성상의 사랑하심을 입어서 소신을 꼭지니 비유하시고 대간의 논박을 윤호하지 아니하시니 신의 한몸은 비록 성상의 돌보심이 망극하다 하더라도 자신 때문에 성상이 가나는 말에 따르기를 물 흐르듯 하는 아름다움을 더럽혔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신이 어떻게 마음을 가누겠습니까? 신은 보잘것없는 자질로 성덕의 특별만큼의 도움도 없으면서 매일 양무사람의 비방을 일으켜 성명한 정치를 더럽혔으니 이는 마땅히 살림에 물러가서 몸을 숨기기를 달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재 일치로 성주를 만나 성은이 만극한데 만분의 1도 보답하지 못하고 남산의 남쪽이건 북산의 북쪽이건 신이 장차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문을 나가며 머뭇거리고 문을 들어오며 한숨 지으며 방구석을 향하여 울먹일 뿐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이 비록 보잘것없기는 하나 본래 마음속에 쌓은 바는 중요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옛사람의 간계함을 사모하고 세속의 의위함을 더럽게 여겨서 악한 것을 원수처럼 미워하고 이를 만나면 과감히 말하며 자신을 위한 계책을 아니하면서 성성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생각이야 신이 어찌 남에게 뒤지겠습니까? 악한 것을 미워하고 가감하게 말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마 이 마음을 바꿔서 성상의 은혜를 저버리지 못하는데 남의 말을 어찌 근심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대론에 이르러서는 공의가 격동하는 바인데 신이 감히 뻔뻔스럽게 부끄러움이 없이 바늘에 편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면서 부끄러움이 없으면 또 무엇에 추여하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성자께서는 신의 작은 심정을 살피소서. 더구나 신의 어미가 이미 늙었습니다. 신이 돌아가서 복양하도록 허락하시면 신이 물러나 고향에 돌아가서 몸소 전지를 경작하여 위로는 조부에게 이바지하고 아래로는 노무를 받들며 어미와 아들이 서로 따르면서 여정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신에게 매우 다행이고 대론에도 매우 다행이며 성상께서 가라는 말에 따르는 아름다움에도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였는데 그 장을 되돌려주도록 명하였다. 성조시로 236권 성종 21년 1월 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시로 236권 성종 21년 1월 9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은 조부가 아뢰기를 요즘 외적이 함부로 다니면서 어서 널 노락질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만호 등이 마음을 써서 방하지 아니한 소치입니다. 참건대 검찰하기를 거듭 밝히소서 하니 지평 권주가 말하기를 만호 등이 혹은 배를 받고 군사를 사수리 내어 보내어 방을 삼가지 아니한다고 하니 진실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호를 적당한 사람을 얻으면 방어가 여기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요즘 덕건대 대마도는 지난해 흉년이 들어 외적이 자주 나타난다고 하니 여러 섬의 의심스러운 곳에는 때때로 군사를 보내어 수색해 잡는 것이 어떠 하겠는가 하니 특징관 성숙의 아뢰기를 군사를 엄하게 하여 굳게 지키고 임기응변하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병력을 가하면 옳지 못합니다 하고 영사 2급에는 아뢰기를 국가에서 이미 대마도주에게 유시를 선하게 하였고 또 변장에게 하유하여 기회에 임하여 적에 대응하게 하였는데 또 어찌하여 적에게 병력을 가하여 변경이 험단을 생기게 하겠습니까 하였다. 권주가 말하기를 신이 보건대 광운도는 그 풍속이 귀신과 엄살을 승상하여 태백산의 모든 백성들이 가족을 데리고 가서 재개하고 유숙하며 혹은 과부가 여러 날 유숙하는 것도 있으니 풍속을 손상하고 허물어뜨림이 이보다 더 심함이 없습니다. 참컨대 은금하게 하소서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 같은 일은 본도 관찰사가 마땅히 검찰할 것이니 그를 내리 유시하라 하였다. 성조시로 236권 성종 21년 1월 9일 임술 세 번째 기사 경상도 몸대사 홍문관 은교 민사근이 와서 복명하고 인하여
진주 등 여러 고을 수령의 불법한 일과 밀양부사 허혼이 다른 고을에 갇혔는데 본 고을에서 왕래하면서 공돈하는 데 배단이 있는 것과 우도병사 이흠석이 창원에서 병으로 들어누워 본영에 돌아가지 못하므로 방수가 허술하다는 등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라. 불법한 수령과 이흠석은 사음으로 하여금 근문하게 하고 허호는 다른 고을에 갇혔으니 배단이 반드시 적지 아니할 것이다. 또 밀양은 큰 고을인데 오랫동안 수령의 직무를 비울 수 없으니 속히 개차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9일 임수 네 번째 기사 도성지 한건의 김막동의 주안을 아래고 이내 아래기를 의금부 당상이 이 일을 아뢰려고 왔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불러들이라 하였다. 지사 이익극견 등이 죄수의 죄명을 낱낱이 들어서 혹은 형벌을 가하기를 청하고 혹은 방면하기를 청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죄가 의심스러운 자는 모두 석방하라 하였다. 이에 극균이 또 아뢰기를 대전안의 강도의 어미는 죄를 들어 논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지금 김막동의 어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이 여자가 비록 늙었다고 일컬었으나 죄상이 몹시 큽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미가 아들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 악함을 도왔으니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미와 아내를 모두 멀리 떨어진 섬에다 정속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10일 개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10일 개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10일 개하 세 번째 기사 사옹원 첨정 김수기현 등 5사람이 연대하다.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10일 개한 네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특별히 종직기를 보내어 토일을 바쳤다. 그 글에 이르기를 삼가 조선국 예조 대인 조카에게 글을 올립니다. 도주가 귀국을 깊이 두려워하고 공경하여 신의 숙부 성길로 하여금 스스로 쑥배하게 하고 조관을 받게 하였는데 선생께서 그 뜻을 가상하게 여겨서 천순 6년 8월 12일에 호군의 벼슬을 내렸고 동 18일에 거듭 상호군을 내렸으며 이듬해 또 도서를 내려 주셨으니 실로 비상한 은총이었습니다. 얼마 안 되어 불행히 사망하고 그 아들 종직길이 도서를 가지고 내 이포에 이르러 나아게 아뢰었으나 이때를 당하여 신이 갑자기 관명을 받아 축전주에 종군한 것이 20년인데 금년에 도에 돌아오니 저 사람이 이미 아비의 가업을 계승하였습니다. 신이 이제 스스로 쑥배하게 하고 수조하는 뜻으로 귀국에 보내니 만약 신을 사랑하는 뜻이 있으면 저 사람을 위하여 간작을 내려주고 아비의 전하에 등용하는 것을 바랍니다. 특별히 부첨지 가차를 보내어 간절히 계달하게 합니다. 대도 이파 연 두필 말 두필을 올립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10일 개하 다섯 번째 기사 일본국 기내 섭진주 병고진 평방식 부위 원충능 일기주소 대간 진궁 병부소부 원무 대관 목산 심랑 원정 풍주태수 대우 파랑 사능 비전주 평호 우진 비주태수 원풍구 상승보 신전 능등수 원덕 관서로 비축 이주태수 국지 등원 중조가 사람을 보내와 도의를 바쳤다.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1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11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다 장량 홍형이 아래기라. 유자강이 전일에 봉당을 만들어 조종정사를 어지럽힌 주에 연조되었으니 상상께서 특별히 공이 중하다는 것으로 도로 소용하였으니 만약 그 공이 중하다고 한다면 그 녹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면 충분합니다. 어찌 마땅히 특징관에 같이 끼어야 하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으나 모두 침묵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특징관은 한간 입시할 뿐인데 무엇이 옳지 못함이 있는가 하니 홍형이 아뢰기를 임금은 반드시 좌우와 전후가 모두 정직한 사람이라야 할 것인데 유자강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니 어찌 좌우에 입시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였다. 영사심해가 아뢰기를
유정왕이 중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대간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자광이 특징관이 된 것은 오래인데 그것을 말하는 자가 없더니 이제야 어찌하여 논박하는가 하였다. 홍형이 아뢰기를 전에 타락하지 아니하는 것은 신이 알지 못합니다. 신의 생각은 적합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주시록 236권 성종 12년 1월 11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록 236권 성종 21년 1월 11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전라도 문패사 헌문관 교리 강경서가 와서 복명하였는데 나주 등 여러 고을의 불법한 일은 사헌도에 국문하기를 명하였다. 성주시록 236권 성종 21년 1월 11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록 236권 성종 21년 1월 11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주시록 236권 성종 21년 1월 10일 얼축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구숙손이 아뢰기를 유장왕은 죄를 범한 사람인데 이미 장학은 제조가 되었고 또 특징관이 되었으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바꾸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이 한번 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만약 다시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는 허물을 고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을 막는 것이다. 장학은 제조는 기공을 총괄해 다스릴 뿐인데 유자광은 재상의 열에 있는데 제조가 될 수 없는가 하였다. 그 후 숙손이 아뢰기를 유자광은 임사원과 서로 사귀고 결탁하여 조종 정사를 어지럽게 하였고 또 3년에 한 번 근친하는 것이 법인데 유자광은 해마다 돌아가서 근친하고 혹은 한 해에 2번도 갔습니다. 비록 성상께서 그 청함을 매양 허락해 주신 것이라 하더라도 유자광은 국법을 돌아보지 아니하고서 여러 번 가기를 청하였으니 이 같은 사람은 이를 맡길 수 없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자주 가서 근친하는 것이 무슨 허물이 있는가? 맡겨서 허물이 있은 뒤에 그 죄를 다스리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정은 이 수공이 아뢰기를 외방의 사사전이 매우 많으니 청컨대 적당히 가마히 향교에 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이단을 배척한다면 그 전도를 모두 없애는 것이 가하지만 만약 선왕께서 설정하신 바라고 하면 감할 수 없다 하였다. 이 수공이 또 아뢰기를 윤탕로는 수령을 지내지 아니하였는데 올려서 사품에 임명하였으며 홍백경은 동령부 주부로서 올려서 예빈 판관에 임명하였으니 신은 아마도 듣는 자가 전하께서 사사를 은혜를 베푼다고 이를까 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초방의 친척은 아무리 어질고 능력이 있더라도 기용하지 않아야겠는가? 내가 윤탕로에게 가자하려고 하는 것은 감히 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윤탕로는 나이가 젊고 재주가 있기 때문이다. 대저 무신은 궁금한 일삼을 뿐 아니라 반드시 실천하고 경력이 있어 알고 익숙한 뒤에야 장수를 맡길 수 있다. 나는 아마도 그대들이 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법에 의하여 망명되게 의논할 듯 하기 때문에 이미 대신에게 의논하여 그 벼슬을 주었고 홍백경은 채무가 장대하고 나이도 조금 들었으니 이를 맡길만 하다. 예빈씨는 일이 번거로운 것이기 때문에 판관을 제수하여 그 일을 익히게 한 것인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내가 사사람 은혜를 베푼다고 이르는가 하였다. 그 숙손이 아뢰기를 동반에 사용하는 것을 잘못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백경은 개만되지 아니하였는데 올려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감히 논한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사람을 쓰는데 대체에 방해로움이 또한 있지 아니한가? 대간의 말이 매우 통하지 아니하다 하였다. 사사전은 절에 딸린 논밭이다. 근친은 부모를 찾아서 뱀이다. 초방은 후비를 말한다. 성주시록 236권 성종 21년 1월 12일 을축 세 번째 기사 대마주 태수 정정국이 범하 선사 등을 특별히 보내어 예조의 글을 보내어 귀국과 본도는 향리가 왕래하여 화호가 서로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미 오래입니다. 예전에 사명을 맡은 자가 병이 있으면 그곳에 머물러 요양하고 혹시 의사와 좋은 약을 내려주기도 하여 아무리 여러 날이 지나더라도 병이 낫지 아니하면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로 인하여 병으로 죽은 자가 적고 병이 들었다가 나아서 돌아온 자는 이웃과 가족이 서로 할애하며 성은을 욕되게 내려주신데 감복하였습니다.
그녀는 이에 반하여 만약 병이 들어서 말을 탈 수 없는 자는 엄하게 꾸짖고 우리를 만들어 태워 소로 끌게 하니 이로 말미암아 괴로워서 죽은 것이 10년 이래로 10사람이 넘고 금년 봄 여름 사이에 충주에서 사망한 자가 2사람이 되어 몹시 가엾습니다. 충주의 풍속은 사자를 대접하는 것이 원래 의뢰할 바가 없다고 하더니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본도의 사명을 맡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서 가기를 좋아하였는데 지금은 문도 그렇지 아니하여 죽음으로써 굳이 사용함으로 독촉해 꾸짖어서 보내니 그 패단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본도의 비습한 기후에 생겨난 사람은 체력이 매우 미열한데 바다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먼 길에 나아가니 열에 7, 8은 병이 납니다. 비록 그렇기는 하여도 성은을 욕되게 내려주셔서 나아가 무사한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역의 소리가 난폭하게 거슬리니 무지한 자의 소위입니다. 대저 사망하는 자는 길가에 원기가 되어 주장삼아 의지할 곳이 없으므로 여기 있는 친척이 통곡하며 슬퍼하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이 그들을 위해 노여움을 옮겨서 비오고 변나는 절서를 잊게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전번 2차례 이 뜻을 깨달아했으나 그 패단은 오히려 심합니다. 성총을 더럽힐 것을 꺼리기 때문에 3인을 생략하고 특별히 세대인을 위하여 계상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국어 살피소서 했는데 예조에서 이를 아뢰니 전교하기를 객사가 길에서 병이 난다 자는 여러 고을 가격에서 고류를 삼가지 아니하여 사망하게 하였으니 병경에 텀이 생길 조짐이 없지 아니하다. 관리를 외인이 보는 데에서 주의를 다스릴 수는 없으나 역조론 관으로 하여금 그 죄를 밝게 다스려서 외인으로 하여금 친히 보게 하여 돌아가서 도주에게 말하게 하면 그 뜻에 통쾌하지 아니하겠는가. 영도는 일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심해 홍은 노사신 이극배 윤호는 의논하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고 윤비상은 의논하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다만 역조를 외인이 보는 데에서 죄를 다스리는 것은 비록 저들의 마음에는 통쾌하게 할 수 있겠으나 사체는 맞지 아니할 듯합니다. 관리와 역조를 엄하게 주의를 다스린 유를 설계에 기록하여 도주에게 유시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정교하기를 역조를 외인이 보는 곳에서 결주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3인은 삼착 도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대마 도주가 조선에 입조하던 외인에게 도수를 찍을 때 절실히 기묘할 때는 인을 3번 찢던 것을 말한다. 그 도수의 수에 따라 대우하였다.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10일 얼축 4번째 기사 성정원의 전교하기라. 수령을 지내지 아니한 자는 사품 계급에 오르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것은 수령을 사람들이 모두 끓이기 때문에 조관으로 하여금 모두 수령을 지내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대전에 구애되어 쓸만한 사람이 있는데도 사품 이상의 계급에 오르지 못한다면 사람을 쓰는 돌이 어찌 방해되지 아니하겠는가. 이줄 윤탕로 이세준은 비록 그 사람됨을 안다. 이 때문에 동반에 쓰고자 하면 계급과 직이 서로 맞지 아니하여 대전에 방해되고 만약 대전의 법을 돌아보지 아니하고서 사품 이상의 계급을 올리면 말하는 자가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저지할 것이다. 나는 생각하기를 이뒤로는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대전에 구애됨이 없이 사품 이상의 계급에 올리려고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심현은 의논하기를 수령을 지내지 아니한 자는 사품에 오르지 못하는 법이 대전에 실려 있는데 만약 대전에 따르지 아니하면 경상의 법이 한갓 문구가 될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여깁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신의 생각은 마땅히 대전에 의하여 거행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만약 탕락기 위한 인사가 있으면 마땅히 법에 구애될 것은 아닙니다. 이주를 무리는 무죄에 조금 능력이 있는데 어찌하여 변방 수령으로 쓰지 아니하십니까? 이와 같이 하면 대전의 법도 시행되고 또한 사람을 쓰는 도리도 적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만약 재주와 덕이 쓸만한 것이 있고 무리가 돌아감이 있으면 어찌 자격에 구애하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마땅히 그 법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하였다. 손수녀는 의논하기를 선악의 법은 가볍게 고칠 수 없습니다. 만약 특이하게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임금이 기용하여 올릴 수 있습니다. 리즐 윤탕노 이세주는 모두 장래에 쓸만한 사람이기는 하나 나이 젊고 일에 익숙하지 못하니 차례로 이를 맡겨서 재주와 덕이 완숙하거든 나중에 중요한 임무를 맡기면 무엇이 불가함이겠습니까?
만약 하루아침에 차례를 받지 아니하고 뽑았으면 교만한 기운만 더 할 뿐입니다 하고 어색함은 의논하기를 대제선왕의 성헌은 가볍게 고칠 수 없습니다. 이줄, 리온탕로, 이세준이 쓸만하면 현재의 직위도 좋게 제주를 시험할 만합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예전대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여깁니다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수령을 지내지 아니한 자가 사품계급에 오르지 못하는 법은 세종조에서 비로소 세워져 양리로 하여금 돌려가면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그 득택을 받도록 하고 또 유용한 인재로 하여금 백성의 일을 가주 알게 하였으니 좋은 법이 아름다운 듯이 이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조정조의 예법은 가볍게 고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이제 재상들의 의논을 보건대 내 뜻과 다른 것이 있다. 나는 생각하기를 대전 안에 수령을 지내지 아니한 자는 사품 계급에 올릴 수 없다고 한 것은 조정조에 서는 사람들이 모두 수령이 되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법을 세운 것으로 여기는데 전조에서는 법을 굽혀서 승사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만일 사품 이하로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임금이 어찌 법에 구애되어 승사하지 못하겠는가. 또 법을 세운 본인은 임금의 법에 구애되어 쓸만한 사람을 쓰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의논하여 깨달아라 하니 도승지 한근은 의논하기를 만약 제주와 덕이 남보다 특이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백성을 다스린 뒤에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이 어찌 법에 구애되어 어진이를 쓰는 길을 방해하겠습니까? 하고 우승지 홍흥, 좌부승지 신종호, 우부승지 이종호, 동부승지 김재신 등은 의논하기를 평범한 사람은 반드시 복잡한 일을 경험하여 백성의 일을 익숙하게 안 뒤에야 그 재주가 원대한 데 이를 수 있습니다. 또 무사는 모름지기 변방고을에 시험에 써서 육무를 골고루 겪게 해서 그 재주와 슬기를 더하게 한 뒤에야 큰 임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한 당 이래로 그 장소의 공리열이 빛나는 자는 모두 변군에서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조종의 성헌을 가볍게 고칠 수 없습니다. 였는데 성정원에 머물러 두도록 명하였다. 승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10일 월축 5번째 기사 홍흥을 통정대부 승정원 주화승지로 신정호를 우승지로 이종호를 주화부승지로 김세진은 우부승지로 정경조를 동부승지로 윤긍을 통정대부 호주 참의로 조국치를 가선대부 경상 우도 병마 절도사로 신석강을 통정대부 황주 목사로 허계를 통정대부 밀양부사로 삼았다. 윤국은 나이가 70이 넘어 수염과 머리들이 하얗게 쓰였는데 경주 교수로서부터 옮겨서 성균관 전적이 되었다가 재차 옮겨서 사관은 헌납이 되고 또 옮겨서 통령은 상례가 되었는데 임금이 그 늙음을 밝게 여겨 특별히 올려서 서용하였다. 헌납이 되어서 고사를 인용하며 건명한 바가 많았다. 선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1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13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산 권정이 아래기를 영의정과 좌의정은 왕세자에게 사부입니다. 세자가 비록 섬돌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가하며 우의정이 압반하거나 빈객을 볼 때에도 섬돌에서 내려오겠지만 그러나 덕응우는 비록 세자에게 방조부가 된다 하더라도 적세의 구분이 있으므로 모두 섬돌에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의주는 예의에 합당하지 않은 듯하니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의주를 보건대 과연 이 말이 같으니 이 말과 같으니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권정이 또 아뢰기를 지금 왜 조부모의 유서를 통령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는데 대전의 조부모의 유서를 쓴다고 한 것은 자네의 자손을 통틀어 말한 것이고 단지 아들의 아들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한부모의 손으로서 남녀를 구분하여 혹은 쓰고 혹은 쓰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이미 대신에게 의논하여 정한 것이다 하였다. 특징건 정문영이 아뢰기를 전일에 대신에게 의논하니 의논하는 이가 모두 이르기를 조부모는 널리 내위의 선을 가리켜 말한 것으로서 통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였는데 오직 이급의 의논에 이르기를 대전의 본인은 친손만 말하는 것이고 외손을 합해 말하는 것이 아니니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여 이급의 의논에 따른 것입니다. 그 뒤에 광천군 이극증과 조정 의논이 모두 말하기를 이급의 의논이 옳지 못하다.
조부모의 유서를 쓴다고 말한 것은 내위의 자손을 통틀어 말한 것이지 어찌 외손은 외조부의 유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신의 생각도 내위의 자손에게 통용되는 것이 법의 뜻에 매우 합당할 듯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으면 조부모의 유서를 내위의 자손이 통용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정문영이 또 아뢰기를 내수사의 진과 노비를 결속한 뒤에는 정안의 예의에 의하여 사람이 고쟁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애매합니다. 대저 각사의 노비는 3년마다 소관하고 20년을 쌓아서 정안의 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소관에 실어 기록된 자는 사람이 고쟁하기를 허락하는데 내수사의 노비는 결상한 뒤에는 일체 정안의 예의에 의하여 비록 조업이 노비라 하더라도 신고하지 아니하면 억울함이 적지 아니합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내수사의 정안에 제록한 것은 다시 고칠 수 없으나 그 나머지 소관에 결상한 것은 사람들이 소송하도록 허락하며 그 가운데 문건이 명백하고 누수에 전하여 내려온 것은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 그 억울함을 표기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자 권정이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예의를 알고 상하에 분별해 있는 것은 노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세대를 전해온 노비를 하루아침에 옮겨서 내수사에 붙이고 고소하여 다투지 못하게 하면 그 억울함이 진실로 심하니 신소를 허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상도 관찰사 정괄도 이 일을 말하였는데 나는 생각하건대 연한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고소하여 다투기를 허락하면 그 형세가 어지럽게 벌떼처럼 일어나서 하나하나 청리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연한을 정하여 소송을 청리하면 옳다고 생각하여 이미 승정원에 물었는데 아직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지난번에 김흥수의 진고는 지극히 간사하니 이 같은 유는 고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연한을 정하여 고소에 다투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권정이 또 아뢰기를 임술련 이전에 정리한 백문은 통행한 지 오래인데 이번에 법을 세워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를 인연하여 본부에 고소하여 다투며 백문을 쓰지 않는다는 것으로 노비와 전택을 소속하는 자가 차츰 많이 있습니다. 오래 통행하던 법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경시켜 소송의 단서를 일으켜서 서로 시비하는 것은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이 말과 같으면 빨리 회사에 알려서 예전대로 통행하게 하라 하였다. 권정이 또 아뢰기를 민사건이 적발한 수령의 불법한 일은 그 가운데 자질구레한 조목은 마땅히 분간하여 그만두고 버려둘 수 없는 것은 감사, 정관로 하여금 추구하여 아뢰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상부에서 일이 기묘하고 기묘하지 아니한 것을 살펴서 가벼운 것은 버리고 중한 것은 감사하게 회부하여 추국하게 하라 하였다. 속안은 각 관사의 공천을 기재한 형지 안에 잇따라 붙여서 만드는 장부이다. 3년마다 한 번씩 만드는데 각 관사에서 누락된 노비를 형조에 보내고 하면 형조에서 다시 그 관사에 통첩하여 기재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13일 병일 세 번째 기사 장례문에 선지하기를 이제부터 외의 조부모의 유서를 함께 쓰고 임술년 이상의 백문도 행용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13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영안도 문패사 예조 조아랑 하윤이 와서 복명하고 안변 등 여러 고을의 불법한 일을 아뢰니 사무에 명하여 공문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1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1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특징관 윤원노가 아뢰기를 전일 정부에 이르시기를 제헌사낭청은 외임에 사용하지 말게 하라고 하였는데 신은 생각하기를 제헌사낭청은 각각 본사에 출사하면서 제헌사의 일을 겸하여 행하니 승문에 맡은 바의 이해와 같지 아니합니다. 어찌 반드시 이렇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영사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신의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정은 조구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월산대군 묘수에 동철, 채색 등 작물을 많이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동철과 채색은 모두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타국에서 무역하여 쓰는데 더구나 상장에는 쓸데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생각하건대 대군의 부인이 사찰을 창건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청가대 금지하소서 하자 이극배가 말하기를
비록 보통 사람의 분묘라 하더라도 제공을 마련하는 자가 가끔 있는데 부인이 대군을 위하여 작은 암자를 세우는 것이 무엇이 방해되겠습니까? 만약 큰 들을 창건하면 마땅히 금지시켜야 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인이 상장의 수요가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내려준 것이다. 사찰을 창건하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듣지 못한 바이다. 내가 장차 데뷔 전에 하려 금하겠다 하였다. 이 급배가 또 아래기를 종묘의 담장을 쌓는 지대석을 이미 성 안에 운반하였으나 다만 종묘의 동쪽, 서쪽, 남쪽 세 주변에는 여염이 땅 위에 가득하여 집이 서로 다 있고 담장이 연하였는데 만약 운반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집과 담장을 헐어야 하며 또 고쳐 쌓는 담장이 낮기 때문에 이제 만약 옛 담장을 인하여 석가래를 얹고 고쳐서 기와를 덮으면 또 한자가 높아질 것이니 고쳐서 성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친히 보고서 이를 정하겠다 하였다. 제궁은 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의 소용으로 지은 집을 말한다. 성조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14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성정원의 선교하기를 망미오리 때 면복을 착용해야 하겠는가 익성관 골룡포를 착용해야 하겠는가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니 심해 연필상 노사신 2급의 윤호는 의논하기를 익성관 골룡포를 착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망묘례만 행하는 것은 예전에 그 예가 없으니 마땅히 예 제도를 상고하여야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선왕을 제사하는 데는 면복을 착용하고 망배만 하는 데는 익성관 골룡포가 마땅할 듯합니다. 아니 홍응의 의논에 따랐다. 이때 임금이 장차 종묘에 나아가 원장을 살펴보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 물음이 있었다.